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PB님 30분 전쯤에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던, 기다리던 이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셧다운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길었던 셧다운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신뢰도 있는 핵심 지표잖아요. 일단 고용과 실업률 어떻게 나왔는지 수치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예, 일단 고용 창출 규모는 이제 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6만 6천 명과 이제 한 달 전 이전치인 6만 4천 명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도 이제 4.4%, 예상치인 4.5%보다 조금 낮아서 고용된 사람 수는 적은데 실업률도 떨어지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예 취업을 포기한 인원들이 빠지게 되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지수인 것 같고, 평균 월간 임금 상승률도 실질 기준으로 0.3%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와 동일하게 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고용 동향 보고서를 저희가 기다렸던 이유는 결국 금리 향방이 어떻게 보면 이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고 1월 FOMC 또는 2월 넘어가는 FOMC에서도 금리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예상치에서 숫자는 조금 변동될 수 있지만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결로 가는 걸로 좀 보일 것 같고, 다만 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준하는 연준 의장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FOMC 의원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시장의 예상에서 좀 못 미치지 않고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부합하는 변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다만 1월의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12월 고용 데이터에서 또 실업률이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일단 1월은 금리 동결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함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관세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PB님께서 어떻게 시장의 변동성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 오늘 발표될 수도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겁니다. 지금 1심과 2심은 일단 패소를 했고 대법원 연방 대법원까지도 가 있는 상황인데 1,500억 달러라는 정부 패소 시 잠재적인 관세 환급 액수도 있습니다. 대략 220조 원에 육박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저희 미국 대통령 가서는 바로 요 220조를 관세 환급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도 1977년에 제정된 예전 법을 이제 근거를 내세워서 2월부터 이제 부과해온 뭐 상호 관세나 펜타닐 관세를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해서 옛날 법령을 가지고 관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법령을 찾아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연방대법원에서는 관세 관련해서 현재 지금 아무리 보수 쪽 측면의 대법관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정부 패소 판결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스탠스는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도 이를 좀 예측하고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판결 자체도 이미 좀 노출됐던 재료이기도 하고 오늘 그렇게 큰 변동성까지는 없을 거다라고 일단 보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1심과 2심에서 패소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안이기 네. 때문에 아마도 대법원에서도 좀 패소 쪽으로 조금 우세가 하지 않을까. 다만 이 시장에서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특성상 아마도 바로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세 환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좀 의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체제 하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상황인데 그래도 5월에 또 새로운 의장이 등장
입장을 하고 나면 내려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정했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PB님께서는 5월 이후에 이 새로운 의장이 쭉쭉 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파월 의장을 얘기하면서 금리가 많이 안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서 벌써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파월 의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차기 의장을 결정했다. 다만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금리 인하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다보스 포럼 전후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 준비제도 이제 FED 의장을 지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대략 2주 후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인데 아마 이걸 전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좀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고 특히 재무부 장관은 이제 4명의 연준 의장 최종 후보가 이제 면접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5월에 파월 의장의 이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미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적응해진 차기 의장을 비롯해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여론전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이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트럼프도 관세나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결실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를 위한 대통령의 좀 발언이 점점 더 거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 다시 한번 압박을 주더라고요. 자, 일단 향후 기준금리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한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종목 이야기, 종목 섹터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어제장 순환매가 좀 이뤄졌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좀 내리고 경기 민감주 역시나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자, 과연 TSMC의 실적으로 반등이 가능할지 우선 오늘 나왔던 이 매출 데이터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TSM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대만 달러 기준으로 3조 8천억, 약 175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종전 최대 매출이었던 지난해 2조 8,900억 이제 대만 달러보다 31%를 증가하면서 신기록을 다시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지난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게 되고 전월 대비로도 2.5% 감소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갈아치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조금 우려했던 게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 기술주 향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말부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M7이라고 표현하는 이 종목들 외에 493개 종목들도 주목하는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조정과 방산주 강세가 한번 모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종목이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발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통 산업 업종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과 함께 가장 앞에서 이제 방산주 환매 흐름이 좀 방산주 쪽 모험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주와 AI주에서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아마도 이제 다시 돌아가면 소비재 쪽으로도 이제 좀 자금이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9일에 발표된 오늘 발표된 이제 고용 지표로 조금 옮겨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시장도 이제 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반영하고 있지만 변동성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I와 기술주가 조정이 되었고 방산주가 급등하게 되면서 전통 업종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받는 자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러셀 리스턴 지수도 굉장히 많이 보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지금 기술주가 조금이라도 악재 또는 호재 이후에도 뉴스가 소멸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불쏘시개처럼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반도체 외에 이제 다른 섹터들로도 좀 자금이 좀 흐를 수 있다. 그거를 중심적으로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참
엔비디아가 좀 답답하거든요, 사실. 네, 10월 말부터 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알파마요 얘기 나오고 베라루빈 얘기 나오고 CES 기간 동안 많이 주가가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할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다다음 주죠. 2주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이번에도 물론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한 가지 마음에 항상 걸렸던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모두가 좋을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40%씩 오르다가 이번에 30%가 오르면은 그거에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만에 하나 나오게 된다면은 차익 실현 매물을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흐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로 횡보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 만약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AI 반도체 쪽 관련해서 지수가 좀 오를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마요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이제는 반도체나 또 AI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쪽에서도 충분한 플랫폼 회사로도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이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로서 HBF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쭉 쌓아 올리는 그런 반도체를 한번 양산해 보고 이걸 또 GPU와 함께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요즘 이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 메모리 반도체, 뭐 저장 장치 쪽에 변동성이 굉장합니다.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말들에 다 영향을 받는 걸까요, 피디님?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D램과 낸드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메모리 부족 현상으로 이제 D램과 낸드 같은 이제 메모리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하게 되면서 주가도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 많이 오르는 모습도 함께 보였고 한국 시장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단기 대메모리 D램을 중심인데 비해 그렇기 때문에 단기 메모리 D램 중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 다만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낸드 같은 장기 저장 장치 쪽 분야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일간 또는 한 달간 거의 50% 가까이 주가 상승을 보이다가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의 자금 흐름이 이동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메모리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D램 사이클이 왔고 이에 따라서 낸드와 함께 포함돼서 메모리 가격까지도 좀 오르는 모습에 주가 호재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살펴본다면은 반도체주 이외의 시장 이제 이후의 시장을 좀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낸드가 가장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샌디스크와 낸드 플래시. 샌디스크 지금 한 35%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들어서만. 어제 한 5%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률인데 지금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보실까요? 사실 제가 주가 같은 걸 살펴볼 때 가장 주가가 올랐을 때 지금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샌디스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조정이 한번 온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다만 그때는 그 종목으로 접속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거기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투자해 보신다면 어떠실까. 다만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일주일 이내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이는 뭐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런 친구들도 다 똑같이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낸드를 굳이 말씀드리기보다는 낸드와 D램을 함께해서 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네.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가격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걸 제조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투자자로서 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아는 유명한 종목 중에는 이제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제 정보 기술죠 IT 종목을 조금 제외하면은 금융주의 실적이 가장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기술주와 함께 담아도 포트폴리오 조합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특히 금융주의 실적 개선 배경이 이제 순이익률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대출 증가세의 변화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본시장 환경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금융주 실적에 힘을 보태고 있고 증권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부분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회사채 발행 규모가 2023년 대비해 60%가량 증가했다는 점도 살펴보신다면은 결국에는 자본시장 쪽으로 금액이 많이 모여서 금융주가 좋을 거고 이 이후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들도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되기 전에 나오고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살펴보신다면은 이 이후의 투자도 충분히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주식 투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닝콜의 향후 가이던스에 주목을 해보자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소식입니다. 메타와 비스트라, 오클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보면 정말 급등을 보이고 있네요. 비스트라가 18% 넘게, 오클로도 18% 넘는 급등입니다. 해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클로도 한 18% 올라서 115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비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18%가 넘어서 178달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와 함께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메타가 이제 AI 인프라 전력을 확보를 위해서 오클로, 비스트라 그리고 테라파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빅테크 기업 중에 최대 규모인 6기가와트 이상의 원자력 전력을 구매 계약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원자력 발전소 이제 비스트라의 전력을 확보하는 한편 오클로와 테라파와 같은 차세대 소형 원자로까지도 저탄소 에너지 확보 이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원전 폐쇄 우려를 줄이겠다라는 방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새로운 원전 투자를 선제적으로 앞당기려는 메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이 수혜를 얻어서 오늘 한 18%가량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뉴스케일 파워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하면서 함께 좀 달리고 있거든요. 뉴스케일 파워도 함께 좀 좋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투자 의견이 언더퍼폼에서 중립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목표가가 28달러인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쪽에서 또는 이런 SMR 쪽에서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좀 아래쪽에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밑에서 이제 지지를 좀 받고 있다면은 아마 자그마한 호재에서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 좀 바닥에서의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지금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 축소 이슈로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요약을 드리자면은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 60억 달러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내연기관으로 회귀되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사실 차트를 본다면 제너럴 모터스 주가는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한 2% 정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용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 전략을 좀 수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뭐 현대차라든지 또 도요타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지만 전기차 전략을 조금 변경하는 모습이 앞으로는 더 제너럴 모터스로서는 더 잘하는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다만 6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온 손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다만 앞으로 GM이 더 잘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는 자율주행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살펴보신다면은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한 포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기차 쪽에서 트는 전략들 앞으로 좀 어떻게 끌고 나갈지 포드와 함께 묶어서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마켓 특징주까지 이야기를 모두 나눠봤습니다. 금요일 프리마켓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